제가 부동산 투자를 결심하고 나서 첫 번째로 산 건물이 이 12유닛 어파트먼트 빌딩인데요. 좀 오래되긴 했지만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는데 채 3년이 걸리지 않았을 만큼 수익률이 좋은 건물이었어요. 제가 갑자기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하더니 싱글 패밀리 하우스를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멀티 유닛 어파트먼트 빌딩을 산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이 있었는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건물을 사게 된 과정과 그리고 이 건물의 수익률, 그리고 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느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저는 2017년까지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요. 어느 날 제가 잘 따르던 지인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렌탈 하우스를 하나 사서 세를 내주는 일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급 관심이 생겨가지고 부동산에 관련된 책들을 몇 권 사서 후루룩 다 읽었어요. 그랬는데 그 안에 정말 제가 모르던 세계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읽었던 책들이 저의 인생의 방향을 정말 바꿔놓았을 만큼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아요. 그때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가지고 프로모션을 받는 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 사업이나 투자를 통해서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. 그리고 그 투자 중에서도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하고 현금 흐름, 대출금 상환, 그리고 시세 차익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이 그야말로 최고의 투자처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. 세상에 백만장자의 90%는 부동산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듣게 되었는데 참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. 횃불도 당김에 빼란 말이 있잖아요. 저와 제 아내는 부동산 투자를 바로 결심하게 됐고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갚아오던 집을 캐시아웃 리파이낸스를 해가지고 5만 불의 자본금을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. 처음에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보다 수익률이 더 좋다는 듀플렉스나 트리플렉스, 포플렉스 이런 걸 사려고 찾고 있었고 때마침 트리플렉스 아주 수익률이 좋은 거를 하나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거를 사야겠다 마음 먹고 이것저것 살피고 있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어떤 다른 바이어가 딱 나타나가지고 집을 덜컥 사버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엄청 낙담을 하게 됐고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 이런 건물을 다시 발견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낙담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룸넬에서 발견한 게 이 12유닛 아파트먼트 빌딩이에요. 처음에는 제가 사는 곳에서 2시간가량 떨어져 있다는 점과 또 1935년도에 지어졌다는 오래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선뜻 마음이 안 갔는데요. 근데 테넌트 중에 한 분이 이 건물의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고 계셨고 또 최근에 리모델링이 플러밍과 일렉트릭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리모델링이 한번 되어졌다는 점에서 두 가지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리고 여러 번 계산을 해봐도 수익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이게 32만 불짜리 건물이었는데 월별 렌트가 5천 불 가량 나올 만큼 건물 가격 대비 렌트의 비율이 1.5%나 되는 보기 드문 고수익형 건물이었어요. 언뜻 계산을 해봐도 매니저님 월급을 다 드리고 나서도 월별 한 500불 정도의 현금 흐름이 예상이 되었어요. 문제는 다운 페이먼트였는데 최소한으로 20%만 다운 페이먼트를 한다고 해도 6만 불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이 5만 불밖에 안 되던 터라서 어떻게든 다운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다가 은행의 소개로 세컨 몰기지를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다운 페이먼트를 13%까지 낮출 수 있었고요. 그렇게 해서 건물 구입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은 언리스트 머니 만불과 클로징 때 페이한 3만 948불을 합쳐서 총 4만 948불이에요. 그럼 가장 궁금해하실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. 이 건물이 워낙 외진 곳에 있고 또 오래되었기 때문에 건물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가정하에 현금 흐름과 대출금 상환 두 가지만 놓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. 현금 흐름이 좀 들쑥날쑥하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이 운영을 했던 약 4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그래도 한 400불, 1년이면 4,800불 정도의 현금 흐름이 꾸준하게 생겼어요. 그리고 대출금 상환도 매번 낼 때마다 갚아지는 원금이 다르기 때문에 5년 동안에 평균을 내서 잡아봤더니 약 1년에 14,000불 정도의
원금이 상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이 현금흐름과 대출금 상환 두 가지를 합치니까 18,800불 정도의 연수익이 생겼고요. 제가 초기에 투자한 금액이 49,48불이니까 약 46% 정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수익률이 나오는데요. 이 수익률은 워낙에 건물 자체가 수익률이 좋은 건물이었기도 하지만은 제가 13%만 다운페이를 했잖아요. 그래서 레버리지를 아주 크게 활용한 그런 투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수익률이었던 것 같아요. 건물을 운영하면서 느낀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수익이에요. 제가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1년에 10,000불을 모으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. 그런데 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1년에 20,000불씩의 돈을 벌어주고 있으니 저한테는 매우 감사한 일이에요. 그리고 또 건물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 사업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되었고요. 또 매니저와의 관계, 테넌트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. 비록 이 아파트가 조그마고 허름한 아파트긴 하지만은 또 저희 테넌트들한테는 이게 삶의 터전이잖아요.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큼 만족할 만한 그런 주거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했고, 그런 면에서 저와 매니저의 생각이 잘 맞았고, 또 가끔 가다가 테넌트들이 그런 것들을 알아줄 때에는 뿌듯한 순간들도 많이 있었어요. 물론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이 건물을 운영하면서 water damage, bed bug, plumbing issue, tenant problem, evacuation 같은 밤잠 설치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요. 꼭 그리고 이렇게 큰 문제가 아니더라도 매번 신경 써야 되는 자잘한 문제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.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올해는 손해만 안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나중에 계산을 해보면은 매년 비슷한 수익률이 유지가 되었어요. 그래서 종합을 해보자면은 여러 가지 단점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단점보다는 장점들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이 건물을 구입한 게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오늘은 저의 첫 부동산 투자인 12유닛 아파트먼트 빌딩 구입 과정과 수익률과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. 혹시 제가 또 다루지 않은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도 승리한 하루 되세요.